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차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운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차평진전에서는요, 이 격국의 고저를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하는데요. 격국이 높다는 얘기는 이른바 이 사주의 그릇이 크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예, 반면에 격국이 낮다는 것은 사주의 그릇이 작다는 것이고, 사주의 그릇이 크려면은 그 격국이 완성이 돼야 되죠. 그것을 이른바 성격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격국이 완성에 이르는 것을 실패를 하면은 그것을 파격이라고 하죠. 파격 또는 폐격이라고 합니다. 완성에 이르는 것을 실패를 했다 이거죠. 예, 운의 희기, 즉, 그 운이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알아보는 그 방법도 이 격국이 성격되는 쪽으로 이 운이 작용을 하면은 그 운은 길한 운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 운이 이 격국이 파격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 운은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8개의 격국에 대해서 각각 길한 운과 흉한 운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재관인식과 살상거변으로 대표되는 이 8개의 정격에서 길한 운과 흉한 운을 그냥 러프하게 즉 원칙적으로 접근을 했죠. 오늘은 지난 영상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일반인들이 그 간과하기 쉬운 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운의 길흉을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즉 우리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에 어느 부분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운의 길을 볼 때 원칙적으로 격국이 성격되는 쪽으로 그 운이 작동하면은 그 기쁜 운, 즉 기운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그 격국이 파격되는 쪽으로 그 운이 작용을 하면은 기신이 되는 것이고 그 운은 그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예. 어느 경우가 길하고 어느 경우가 흉한지 지난 영상에서 각각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얼핏 보기에는 이 길한 운, 이 희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신인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에는 기운인 것 같으나 사실은 흉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관격이 어, 인수운을 만났다는 얘기죠. 예,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은 이 관격, 즉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이렇게 인수운을 만났다는 거죠. 이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정관격은 길격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요,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정관이 보호를 받아야 되죠. 보호를 받는 방법은 식신이나 상관이 정관을 극을 하죠. 인성이 이 식상을 극하해서 통제 관리해서 식상이 식신 상관으로 하여금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인성이 해주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관의 입장에서는 인성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 번째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관이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도 정관이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월지가 이렇게 유금이 있는데 이게 정관격인데 이 신금이 바로 투관이 되면은 그 자체로 정관격이 성격이 되죠. 이게 세 번째 성격 요인이죠. 분명히 자평진전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요소는 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정관이 파격이 되죠. 정관이 파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재성은 일간인 내가 먹고 사는 그 원천입니다. 이 재성이에요. 돈도 되고 쌀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양명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내 목숨의 원천을 이 비겁이 분탈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관이 있으면은 이 비겁을 정관이 극해서 통제 관리함으로써 얘네들이 재성을 분탈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정관이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관 때문에 나는 나의 목숨의 원천인 나의 양명 지원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 있으면 유익하게 되는 거죠. 예, 정관격이 파격되는 요소는 이 식신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정관격이 파격이 됩니다. 즉, 정관이 깨지면은 비겁을 통제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관격이 또 파격되는 요소로 관살이 혼잡되는 겁니다. 관살이 혼잡되면은 이 정관이 원래 본래의 기능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키는 역할인데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을 지켜내는 게 이 정관인데 관살이 혼잡이 되면은 정관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키는 임무보다 이 칠살화됩니다. 이 편화돼서 정관이 칠살처럼 직접적으로 나를 극해요.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게 하는 역할을 관살이 혼잡되면 정관 역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살이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면 안 좋은 것이죠. 이게 정관격의 파격 요소 두 번째고요. 또 정관이 천간으로 이렇게 유금이 신금이 투관이 됐는데 또다시 신금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걸 중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관이 중첩돼서 나오면은 이때도 이 정관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보다 중간이 되면은 어, 이때도 역시 편화돼 가지고 이 정관이 나를 극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간이 돼도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정관격이 인성운인데 인순으로 이렇게 개운이면은 갑 입장에서는 인성운이죠. 그런데 이 본명의 그 원국이란 얘기죠. 본명은 본명에 합이 있는 경우죠. 개수운이 왔는데 그 원국에 무토가 있어가지고 이게 인성운이 온 거와 무게 합을 한다는 거죠. 무게 합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 얼핏 보기에는 이 인성운이 오면은 좋은 것처럼 길신으로, 어, 기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흉운이라는 얘기죠, 흉운. 왜 인수가 오면은 기운이냐? 아까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두 번째로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성운이 오면은 이른 정관 입장에서는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원국에 있는 글자와 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기신이 된다, 흉해진다는 거죠. 왜 흉해지느냐? 이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재성이에요. 이 재성이 재생관으로서 이 정관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재성이 이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데 이 무토가 재성으로부터 이렇게 토생금을 해주는데 인성운이 와가지고, 이 무토를 무게합으로 합반, 기반
또는 이 작용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무토가. 무토를. 그러니까 무토가 이 무토 재성이 정관을 생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에 인성운이 오면은 이릉 관격을 인성이 오면은 인성에 의해서 보호받을 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으나 이 재성과 무게 합을 해가지고 이 재성이 정관을 생해주는데 생해주는 기능을 무게 합으로써 박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운은 흉한 운이 되는 거죠. 개수는 그래서 귀신이 되는 거고 개수는 이 흉운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얘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인수격이 관운을 만났다. 이렇게 을목이 해월달에 태어나면 인수격이죠. 인수격.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인수가 약하고 나도 약하면은 인수에 내가 약하니까 인수로부터 생을 받아야 내가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인수도 약해요. 자기도 약하니 나를 생해주는 힘도 미약하죠. 그러니까 인수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나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그 강화된 힘으로써 나를 생해주면 내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격 요인은 인수격이 정관이나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인수격의 첫 번째 성격 요인이죠.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을 인수가 편관을 사용한다 그래서요. 인수 인용칠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요. 인성이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경우를 관인쌍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인성이 강하고 인수격에서 또 일간인 나도 강하면은 식상으로서 설기를 해주는 것이 인수격의 두 번째 성격 요인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 인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그때는 근이 없는 재성으로부터 살짝 극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왕하고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근이 없는 재성으로부터 극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소생에 마사지 받는다 그런 표현을 썼죠. 이게 인수격의 세 번째 성격 요인이고요. 인수격의 파격 요인은 인수가 약한데 근이 있는 재성으로부터 제극인을 받으면은 이 인수격이 깨집니다. 파격이 되죠. 두 번째는요.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데 이 평간으로부터 생을 받으면은 이게 내가 강하니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인성도 강한데 강하기 때문에 이 관살로부터 생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관보다 더 파워풀한 것이 이제 칠살이거든요. 이 평관. 평관으로부터 생까지 받으면은 나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데 평관으로부터 생까지 받으면은 이게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수격의 그 두 번째 박경륜이 되죠. 이렇게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강한데 평관으로부터 생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주는 고빈하다고 그래요. 고독하고 가난한 사주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요. 인성격이 이렇게 관운을 만났다. 이렇게 관운을 을목 입장에서 경금운을 만나면 관운이죠. 그런데 본명에서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게 보니까 아, 인수격인데 이렇게 칠살로 인수도 천간으로 투간이 안 돼서 약하죠. 일간도 내가 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칠살은 이 근이 있으니까 칠살이 강하죠. 그래서 이 칠살이 인성을 생하죠. 인성을 생해서 생을 받은 인성은 즉 힘을 칠살로부터 얻어온 그 인성이 나를 생해주니까 내가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인데 또 정관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약하고 인성도 약해서 평관으로부터 생을 이렇게 받아오는데 여기에 또 정관운이 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름 인수격에서 정관운이 오면은 인수격은
길격이기 때문에 생을 받아오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게 기운처럼 보이는 거죠. 귀신처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귀신이다. 흉한 운이다는 거죠. 이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오는 것으로 충분한데 또 정관으로부터 또 생을 받아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평관으로부터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건데 또다시 이렇게 평관의 기운이 그 힘이 있는데 정관 운이 오면은 이것은 나쁜 운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게 내가 먹을 받아들일 양이 한정돼 있는데 이 평관의 그 음식도 다 먹지 못할 지경인데 정관의 음식까지 더 먹어야 되니까요.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시켜야 내가 이 인성이 이 일간을 생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 운이 오면은 힘이 너무 그 인성한테 이 평관의 힘도 받아들여야 되고 정관의 힘도 받아들이기에는 그 인성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관 운이 오면은 예, 안 좋은 거죠. 합격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인수격인데 이렇게 칠살이 통분을 해가지고 힘이 있죠. 그런데 또다시 정관운이 오면은 이 관의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이, 이 목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아, 자평진전 평주죠. 이 부분을 해설해 놓은 부분입니다. 즉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해놨다. 이것이 주석 이 평주입니다. 예.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들 해놨죠. 그리고 이게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 격국이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정관격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관 이런 말 자체가 적천수적인 냄새예요. 그래서 이걸 정관이 용신인 경우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아무튼 뭐 자평진전에서는 격이 용신 있고 격이니까 정관격에서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격에서 정관은 재나 인으로서 정관을 보필해 줘야 좋다. 정관은 길한 격이기 때문에 성격되려면 재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그래야 정관격이 성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관은 내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해주는 고귀한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관 홀로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무부라고 이제 고관무부. 이 정관이 고독하게 외롭게 보필을 못 받는다. 정관이 보필은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게 보필을 받는 거고요. 또는 인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정관이 이 보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재성이나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정관격에서 재성을 사용해서 관을 생하는 경우, 재생관을 받는 경우 그 얘기죠. 어, 그런 경우 인수는 기신이 된다, 흉신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관이 재성에 의해서 생관을 받고 있죠. 이렇게요. 재성에 의해서. 그럴 때 인수운이 오면은 기신이 된다. 인수운은 흉운이 된다는 거죠. 왜 인수운이 흉하느냐? 이게 관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이게 꼭 무게합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임운이 온다고 그래도 지금 이게 이 정관의 기운을 임숙으로 설계해 가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의 기운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정관격이 이렇게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간이 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일간이 힘이 없으면은 재성보다는 그때는 인성이 더 좋은 거죠.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와서 강화된 힘으로써 일간인 나를 생해주니까. 일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정관도 강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부터 일간이 힘이 있는 경우는 제로부터 생을 받아오는 게 좋죠. 그래서 소생이 이렇게 일간이 그 통고를 하는 경우를 상정을 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 여기 이문이 온다고 그래도 이게 정관의 힘을 설기시키기 때문에 이 정관격이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반드시 합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가 있으니까 합이 되려면은 개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심유천 선생은 이렇게 합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합이 되려면 여기 개수운이 와야 되는데 임수운이 와도 이 정관의 힘을 설계해 가기 때문에 역시 흉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관격에 얼핏 보기에는 이게 인수운에서 정관을 인성운이 정관을 보호해 주니까 인수운은 기운인 것 같으나 이렇게 재성이 있으면은 이게 인성운이 기운이 아니라 흉운이다.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 인성격이 관운을 만나면 이거죠. 이게 이제 인성격이죠. 인성격이 관을 만나면은 본래 기런 경우죠. 그렇죠. 인성격이 이 정관을 만나면은 인성이 약하면은 기런 경우죠. 이거를 자평진전 원문에서는 관인 쌍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국에서 살이 평간이 중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는 이런 경우 보면은 이게 칠살이 강하죠. 일간은 근이 없어서 이런 약하죠. 그때 인수를 사용해 가지고 인성을 사용해 가지고 칠사를 설기시키는 그런 사주라면 이렇죠. 칠살은 강하고 인성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칠살의 기운을 수생목 해가지고 설기를 얘들 입장에서는 평관 입장에서는 설기를 당하는 거죠. 묘 입장에서는 생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묘를 이 인성이 어, 목생활을 해주는 거죠. 그런 형국이라면 아, 인성이나 비겁으로서 이게 약하니까 일간이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인성이나 이 비겁으로서 나에게 힘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간이 신약한 경우. 그래서요, 인성이나 비겁으로부터 일간인 나를, 일간은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을 돕는 것이 이렇게 인성으로서 생을 받든지 비겁으로서 힘이 돼주는지 되든지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좋아한다는 거죠. 예, 신약한 경우. 그런데 또다시 운에서 관살 운이 왔다. 관운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약하니까 갑을목은 이제 인성이죠.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고 아니면 비겁으로서 일간에게 힘이 돼주는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성격인데 또다시 이 관살이 운이 또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미 이렇게 칠살의 기운이 왕인데 정관의 기운이 오든지 편관의 기운이 오든지 그러면 얘들 기운이 더 막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와야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이렇게 관살운이 오면은 모두 마땅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관살 혼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개수가 와서 임수하고 이게 관살이 혼잡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살의 기운이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이 인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왕성한 기운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수다 목구가 되는 거죠.
몰입 안 해서 목이 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인성격에서 관운이 오면은 좋은 것 같으나 사실상 흉운이다. 흉운이다.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반대로 또요. 귀신인 것 같으나 사실은 희신이다. 흉한 운인 것 같으나 사실은 기운인 경우가 있다. 좀 전에 본 요 내용과는 반대죠. 어째서 그러냐? 이 관격이 정관격이 상관운을 만난 거죠. 이렇게 갑이 6월 달에 태어나면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에서 상관운을 봤다는 거죠. 상관운이 왔다. 이렇게 관격이 상관운이 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정관격의 합격 요소 첫 번째가 상관을 보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가 관살이 혼잡되는 거고 세 번째가 중관인 경우죠. 그래서 상관운이 왔으면은 상관이 예, 정관을 상관 경관하니까 이름 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흉한 운, 기신 운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란 운, 희신이란 얘기죠. 이게 희신이라는 얘기예요. 네. 상관운이 왔는데 명중에 사주 원국에 인성이 투관돼 있다. 이렇게 인성이 투관돼 있죠. 그러면 이 상관운이 오면은 이 상관이 상관 경관 해가지고 관을 깨부시는 게 아니라 이 상관 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통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상관을. 그래서 상관이 더 이상 정관을 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관 정관격에 상관 운이 와도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은 기운인 거예요. 상관이 흉운이 아니라. 대부분 이 점을 명리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도 정관격인데 상관운이 왔다. 그럼 좋지 않을 것이다. 왜? 상관 경관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인성이 있을 때, 인성이 없을 때 상관운이 오면 나쁘죠. 이렇게 상관 경관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인성이 있으니까 인성으로서 상관을 통제, 관리해 주니까 더 이상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할 수가 없어요. 상관 경관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인성이 있으니까 상관운이 와도 나쁘지는 않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상관 경관의 폐해를 이 인성이 그 폐해를 걷어내버렸다는 거죠.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경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관격에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상관운이 오면은 이렇게 인성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즐겁다. 기운이라는 거죠. 이 상관운이 좋은 운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왕왕 간과를 많이 해요. 왜 이 상관을 인성의 통제 관리하면은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할 뿐인데 왜 기러도까지 했느냐? 왜 사실은 이 기러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평관격이나 상관격이나 또 양인격이나 로꺾격 이런 게는 이 보십시오. 이 평관격이다. 그러면은 정관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얘들이 재성을 분탈해가지 못하는 좋은 기능을 해요. 근데 평관의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이 기능보다 나를 극하는 가능성이 커요. 극할 가능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를 다치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얘들을 식신이나 상관 또는 이 양인으로서 이 평관을 잘 통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른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양인으로 합살
이런 걸 함으로써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는 겁니다. 조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야생마가 나를 아,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지 않고 아주 기운이 그 쌩쌩한 천리마가 되는 것이죠. 잘만 활용하면 내가 크게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상관의 폐해는 룰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정관이 원칙, 규범, 뭐, 커먼 센스, 그 루틴, 뭐, 상식, 그 보편화된 관습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룰 브레이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까뜩 잘못하면은 늘 관제 구소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관이. 그런데 인성으로서 잘 통제 관리를 하면 아까 평간을 그 야생마를 잘 조련시키면은 훌륭한 그 준마로 해서 일가인 내가 권력을 얻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상관을 인성으로 잘 그 조련시키고 잘 절제, 잘 통제 관리를 하면 상관의 장점을 내가 가지는 거죠. 상관의 장점은 순발력이 좋죠. 말솜씨도 좋고요. 또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생각의 반경이나 활동 반경 이런 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관이 룰 브레이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제 구설이나 이런 게 인성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됐기 때문에 잘 절제가 됐기 때문에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상관도 잘 절제력 있게 통제 관리를 인성이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거죠. 여기서도 보면요. 이 상관이 이 인성으로서 잘 통제 관리를 받은 상관이죠.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요. 생각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아이디어, 순발력, 그런 재치가 있고, 유머도 있고,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의 상관이면 얼핏 보기에 귀신인 것 같으나, 흉한 운인 것 같으나,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인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굉장히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일간이 얻게 되는 것이다. 예. 이 점을 사람들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상관의 폐해만 없었다 그러면 인성이 있어도 뭐 쌤쌤이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을 일간이 얻기 때문에 길신이 되는 겁니다. 기운이 되는 거예요. 이 정우는. 또 양인격이나 로고격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워낙 막강하면은 나의 목숨에 그 원천인 재성을 분탈해가기 때문에 양인격은 관이나 살로서 통제를 받아야죠. 관살로서 양인을 그 조련시키는 것이죠. 반면에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는 재성이나 정관으로서 통제를 그, 그 조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원리와 동의를 해서 이 상관운이지만 질환운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 논리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죠. 이런 논리에 있어서 상관격은 인성을 봐야 좋다. 그래서 상관폐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또 칠살격은 식신으로 제사를 받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받든지 이런 논리도 또 동일한 거죠. 식신제살, 상관대살, 양인합살해서 이 편관의 칠살의 속성을 일간이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상관의 장점을 일간이 갖기 때문에 취하기 때문에 얻기 때문에 길한 운이다. 이 점을 간과를 많이 하세요. 보통 이렇게 상관격에 이렇게 있으면 아예 인성이 커버를 해줘서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나쁜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좋은 거죠. 예.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예. 이제 설하고 선생의 예, 여기까지 봤죠. 또 제격이 칠살운으로 이렇게
정이 6월 달에 태어나면은 재격이죠. 재성격인데 칠살운이 왔어요. 그러면 이 재성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길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격의 성격 요인으로는 정관을 생하는 경우죠. 정관을 생해 놓으면은 이 정관이 이 재성 입장에서는 잠재적 우영군이 이 비겁이에요. 비겁이 자기 것을 뺏어가니까요. 근데 이 정관이 비겁을 극해서 통제 관리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재성 입장에서는 얘들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재성 입장에서는 정관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재성격의 성격 요인이고요. 이렇게 식상으로부터 상을 받든지 정관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일간이 힘이 있어야 일간한테 힘을 받아와서 그것으로서 죄를 생해서 이게 제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일간이 힘이 있어야 제격이 이 관을 생해서 괜찮은 거죠. 일간이 만약에 신약하면 어떨 것이냐. 그때는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야 돼요. 우선 장장대가. 그런데 재성격에서 이렇게 인성을 보면은 재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볼 때는 반드시 재성과 인성이 월간이나 시간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서로 직접적으로 극하는 관계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에 있으면은 인성이 저 지지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재성격의 세 번째 성격 요인이죠. 제격의 합격 요인으로는 제가 이 평관을 생하는 거죠.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관은 이 비겁을 통제함으로써 나를 그 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재성을 보호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좋냐? 내가 좋아지는 거죠. 나의 양명지원이니까요. 목숨의 원천이니까. 그런데 이 재성이 이 평관을 생겨면 오면은 이 평관이 비겁을 통제해서 재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평관은 그거보다 우선 당장 다이렉트로 나를 죽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살을 생하면 제 성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쌀이나 돈이에요. 근데 이 평관이 강화되면은 내가 이거 돈 잔뜩 놔두고도 이 평관 때문에 우선 당장 사고 당해서 죽을 수가 있죠. 이 재성보도 이 평관의 기운을 그 약화시키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내가 사는 방편이 되는 거죠. 우선 더 급하죠. 이 평관의 기운을 감소시키는 게 내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는 거 그 일보도 이 평관의 기운을 그 상쇄시키는 게 내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급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평관을 보면은 합격이고 또 제격이 약한데 이 비겁이 중증해가지고 그걸 받으면은 이 재성격이 붕괴되죠. 괴되죠. 예. 이 제격이 이렇게 칠살운으로 행했다. 6월 달에 하면 이제 제격인데 칠살운으로 행했다. 그러면 합격 요소처럼 보이나 귀신처럼 보이나 사실은 희신인 경우는 뭐냐? 이렇게 식신이 투관돼 있어서 원국에 식신이 투관돼서 칠살이 뜨면은 식신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식신으로서 제살 이 칠살을 극해가지고 이 야생마를 잘 조련을 시킨 것을 일간이 얻어오는 격이에요. 식신은 일간의 의사고 능력이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서 권력을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하면 이거는 좋다고 하면서 요런 경우 상관으로 오면은 그냥 쌤쌤 돼서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운인 거죠. 상관의 장점을 일간이 얻으니까요. 이거는 칠살의 좋은 점을 일간이 얻으니까 이거를 당권한다, 권력을 얻는다는 거죠. 위권한다, 위권이 현역하다, 위험 있는 권력이 아주 빛나게 된다. 아주 좋다는 얘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서선생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성을 사용하는 이게 정관이 용신인 경우 대부분 이렇게 또 해놨죠. 그러면 상관을 보면은 싫어한다. 왜 싫어하느냐? 이른바 정관이 용신인데 상관 보면은 상관 경관이기 때문에 상관운은 기신운이죠. 흉신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 원국에 인성이 투관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인성으로부터 상관을 제어해서 컨트롤해서 인성으로서 상관을 컨트롤해서 호관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정관을 인성으로서 얘를 컨트롤해서 인성이 상관한테 야 이 녀석아 우리 정관 형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관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상관이나 식신의 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상관이나 식신이 와도 이렇게 인성으로서 식상을 관리 통제하기 때문에 식, 식신 상관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사실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 겁내지 않으니까 좋은 측면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거죠. 예. 예. 쟤를 쟤를 사용하는 경우 칠사를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용신인 경우 그렇게 표현하죠. 이 번역.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게 주석을 다루는 건지 이거 오래 공부 저 적천수하고 오래 공부하면은 어표치나 뭐 둘려치나 뭐 다 그게 그건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게 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이게 제격이 이렇게 칠사를 보면은 제격이 칠사로 운영 오면은 재생살로 합격이에요, 합격. 근데 만약에 여기 식신이 투에 있다. 그러면은 식신 제사를 해가지고 이게 식신이면 식신 생제도 하고 식신 생제도 하고 식신 제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천간이니까 제사를 하기 때문에 관살의 지를 겁내지 않는다. 이거 이제 지가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로 오는 것을 이게 간 지을 때 지를 쓰지 않고 왜 땅지자를 썼습니까?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이게 천간 지지 그러죠. 그래서 하늘은 간이고 땅은 이게 지라는 거죠. 이 지가 그 뭐라고 그러죠? 지탱해 준다, 떠받쳐 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은 이 간이고 방패간장을 쓰죠. 이게 이 자체가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지지는 떠받들어 준다. 천간을 떠받들어 준다. 천간 입장에서는 어, 병화 입장에서는 오화는 병화를 떠받들어 줘요. 이렇게 지탱해 주죠. 오화는 무토를 떠받쳐 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에 있는 천간은 지지가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양인이 되는 거고 병 입장에서도 이게 양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탱해 준다는 지자를 안 쓰고 이렇게 땅지자를 써도 천간 지지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지로 관과 살이 와도 예, 관살이 왔죠. 이렇게 관살이 와도 겁낼 필요가 없다. 살이 오면은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요. 식신 제사를 하는 거죠. 식신 제사를. 그러면은 정관도 이게 토곡수를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죠. 칠살의 논리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칠살의 관계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칠살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관 입장에서 이쪽으로 한 칸 뛰는 것이 이게 음양이 같아야 칠살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음양이 다르면은 칠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관의 칠살은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의 칠살은 편인이 되는 거고요. 편인의 칠살은 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 밖에서 일어나든 안에서 일어나든
정관의 칠살은 상관이요. 상관의 칠살은 이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의 칠살은 정제고요. 정제의 칠살은 겁재가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하고 자는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일종의 조화가 이루어진 거라 양 때문에 양은 기고요. 상대적으로 음은 질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와 기끼리 또는 같은 질은 질끼리 허야 칠살 관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이게 살이죠. 살이면은 식신제사라는 거고요. 이건 관이에요. 그래도 이게 모토가 자를 극하는 요소는 있으나 크게 우려할 칠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겁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요. 왜 지지를 땅지로 표현했습니까? 하는 선생님께서 아직도 지지는 정한 상태고 청가는 동하고 그래서 지지가 어떤 경우에 정하고 동한지 그걸 이해 못 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청가는 움직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생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간이 가서 움직이는 거지. 이 지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지. 그러면 이게 청간이 가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화가 있으면은 옆에 있다고 그래도 원칙적으로 전혀 이게 정하기 때문에 전혀 극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천간에 비하면은 지지는 상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오화가 극하는 요소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다는 거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지지에 있는 글자는 언제 움직이고 작용을 하게 됩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떠야 움직이는 겁니다. 떠야. 이 신이면은 유구면은 신이 뜨든지 경금이 뜨든지 그래야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지지는 정한 상태로 있다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 신금이 썼다. 그러면 이게 신유가 됐다. 그러면요, 이 신이 유금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드러낸다. 자기의 역할을 아주 클리어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유가 되면요, 신금 때문에 유금이 청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표현을 써죠. 청간 역시 이렇게 그냥 무토만 하나 뻥 떠 있어야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얘가 활동을 제대로 왕성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뭐 이게 칠사를 그걸 하고요. 힘이 있으려면 밑에서 지탱해주는 이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근이 있어야 얘가 활동을 제대로 활동 에너지라고 할까요? 뭐 능력이 있어서 이 어마무시한 칠사를 통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뭐 대운이나 유년 운에서 천간의 글자가 안 오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요, 유년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합이나 형이나 뭐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연동이 되기 마련입니다. 천간 글자와 또 지지 글자와 합충 뭐 이런 거 형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운이나 유년뿐만 아니라 월운을 보면 이 천간의 글자가 계속 다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한 상태로 있지만 월에 그 천간 글자가 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옆에 있으면은 극하는 요소가 없지 않다. 그래서 지지끼리 이렇게 천간처럼 만약에 뭐 이렇게 금생수 해준다. 뭐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천간 글자가 이게 신이나 경금이 뜨면은 얘들이 작용해가지고 지지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신금이 뭐 있다. 그러면 금생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없어도 월운이나 뭐 이런 데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에 있으면 언젠가 월운이나 유년이나 대운에서 모으면 얘가 영향력 발휘하면은 금이 수를 생을 수가 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보다 더 이 점에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그 정하다. 그거는 아마 이 대운 지금 운 보는 거를 다음 절에서는 이제 이 운에 의해서 즉 대운에 의해서 격국이 성격되고 변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걸 나오죠. 이제 간지의 문제가 나오고 그때 더 지지가 왜 정하고 천간은 왜 동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절을 공부하면은 상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 비록 아름다운 운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죠. 정관격이 상관운 오면 일은 안 좋게 보여요. 정관격이 상관운이 보면 일은 안 좋게 보여요. 상관경관을 하니까. 비록 아름다운 운이 아닐지라도 해, 그 아름다운 이 상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신, 그걸 해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해구한다고 그래요. 그 해방시켜서 구원하는 신, 그 상신이 있으면 그 얘기죠. 그 성격이 까지 파격이 된 것은 이 귀신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의 폐해를 없애주는 것이 이 상신이죠. 우리가 폐중 유성 만들 때요. 성격이 됐는데 파격으로 만드는 것은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 귀신을 걷어내는 것이 상신이죠. 이권 공부할 때 상신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할 때 논의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릉 봐서 정관격에 상관운이 오면은 이릉 안 좋은 운은 기신운, 흉신운처럼 보이나 비록 그 아름다운 운이 아닐지라도 이 해구해주는 신이 있다면 상신이 있다면 이런 거죠. 여기 개수가요. 있으면 소위 운에서 흉한 운을 만났어도 길한 운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 논리다. 그래서 이게 여기 길한 운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죠. 정관격에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이 상관이 길한 거예요. 길한 거. 이 점을 대부분 간과하죠. 예, 이게 관격인데 상관의 폐해가 없어져서 뭐 좋지도 않고 쌤쌤은 됐습니다. 쌤쌤이 아니라 상관의 좋은 점을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생살을 했는데 이런 나쁘게 보이나 식신이 있으면은 식신 제살로 정화 이 양반이 권력을 얻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운이에요. 요게. 그래서 길한 운인 거죠. 쌤쌤이 아니에요. 이거 재생살에서 문제점 있을 것 같은데 식신에 의해서 문제점을 해소했습니다. 그뿐입니다가 아니죠. 식신으로 재살해서 그 권력을 얻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운으로 바뀐 거죠. 흉운을 만났어도 기운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임세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안 좋은 폐단을 제거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운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기는 칠사를 얻어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상관의 장점을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좋게 기운으로 바뀌었어요. 이 점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세요. 분명히 그 원문에 사실은 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명리는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그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헷갈리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사상 누각이 되니까요. 높게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그 정립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이 원문을 읽는 그래야 되고 또는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된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또 헷갈리는 게요. 예, 청가루로는 행하나 지지로는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운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경우인데 병일간이 자월이고 해년이다. 요거죠, 요거. 그러면 자월이면 관격이죠. 정관격이죠. 정관격의 성격 요인, 재성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 세 번째, 정관 자체가 투관되는 거. 합격 요인, 상관을 보면 합격, 관살 혼잡되면 또 합격, 중간이 돼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해를 태어났는데 병정어가 이렇게 일간이 이게 정관격인데 이렇게 지지해서 관살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고 연월에 이렇게 있으면은 일간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나의 반대 진영이 이게 재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얘네 반대 진영은 제목 자체가 정편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원령이 가장 강한 구역인데 이렇게 연월이 이렇게 함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거죠.
시소에서 반대 진영이 무거워요. 그럼 내가 오히려 뜨는 거죠. 내가 가볍게 되는 논리하고 같은 거죠. 관살이 강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강하다. 반대로 관살이 약하다. 시소도 논리죠.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병정화가 오면은 병이 오면은 비견이 와서 힘이 돼주는 거죠. 정화가 되면 양인으로서 칼잡이가 와서 도와주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병정화 운을 오면은 이게 나를 돕는다. 방신이다, 이게 방신. 내 몸을, 이게 도울방자거든요. 교사 방조 할 때, 이게 방조범 할 때 이걸 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천간으로 오면은 병정호가 얘들은 천간이니까 천간으로 와서 비견이 나한테 힘이 돼주고 천간은 양인이 와서 병호한테 힘이 돼줘요. 그런데 사화나 오화는 서로 충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사운이 오면은 이거 이렇게 함께 있으면은 이게 겨울이죠. 겨울에 불기운은 약합니다. 이게 기운의 진태로 보면은 이게 약한 거예요. 물러나 있는 거죠. 겨울인데 그 화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약한 운이 온 거예요. 약한 운이 이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사회 충원어죠. 그러면 이게 왕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쇠신은 약한 애는 뿌리를 뽑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얘네들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 관살은 강화되고 그 세자가 왕자를 충하면은 왕자는 더 발동된다 이게 한다고 그러죠. 발전을 발자거든요. 그 반대로 왕신이 세자를 충하면은 그 세자는 그것도 역시 발인데 뿌리가 뽑힌다는 발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왕하고 나는 원래 겨울에 화라 약하게 온 거죠. 그래서 약한 애가 강한 애를 건드리니까 이 수의 기운은 더 범람하게 되고 발동되고 이거는 뿌리가 뽑혀요. 그래서 얘가 이 병화가 사운이 온다고 그래도 그다지 기쁘지가 않은 거죠. 이게 사운이 오면은 병 입장에서는 록을 얻은 거거든요. 걸록을 얻어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 내가 한번 이 관살에 대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이 중요한 거예요. 원국이 부기가 이 체현돼 있다. 이 원국 내에 부기가 내재돼 있는 거죠. 운에서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록이 와도 제대로 된 이게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있으면 수가 더 관살이 더 발동해가지고 나를 더 그거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그동안 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록운이 왔다. 내가 이제 힘있게 내 소신껏 활동해봐야지. 더 조심해야 된다. 더 록이 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죠. 지지로는 이게 운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깨져가 이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그러면 병화가 뿌리를 엎기는 거는 더 이게 더 벌집을 건드리게 된 거죠. 이게 더 왕성해서 나를 그거게 되는 거죠. 이 논리도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대원과 원국의 충해 관계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화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왕신을 역시 충원하니까요. 오화는 역시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중간에 있는 애가 힘아리가 없어요. 활동을 해도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능력이. 일간한테 별로 힘도 못 대주고요. 또 오가 와도 어, 이 병화가 양의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통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얘들은 강하고 왕하고 이게 세어기 때문에 세자가 왕자를 충하면 왕자는 더 극성하게 되고 발동되고 세자는 뿌리가 뽑힌다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천간으로 오면은 보십시오. 이것도요. 천간으로 오면은 이게 행한다고 그랬죠. 천간으로 와서 병화한테 병화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천간으로 정이나 병이 오면은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이 지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지로 오면은 얘들 때문에
이 병일간에 그 근이 못 대준다는 얘기죠. 서선생 평주를 보면요. 요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임계수가 이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지의 음양 오행은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지지의 음양 오행이 결정된다고 했죠. 이 자수 속에는 지장간이 임계가 있는데 본기가 개수죠. 그게 본기가 음양 중에 음이고 어, 오행 중에 그 개수는 수기 때문에 이 자수를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수는 체는 양이나 용은 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임계수가 이렇게 본기가 대표를 하니까요. 이거는 개수를 의미하고 이거는 임수를 의미하죠. 임계수가 병령 시절을 잡았다, 사령을 잡았다. 뭐를 이렇게 수가 사령을 해서 승왕했다. 이 왕한 기세를 올라탔다는 얘기죠. 임계수가. 네. 그래서 여기서 병총운이 오면은 이것은 이 비겁이 일간을 돕는다는 거죠. 병이면 비견이고 겁재는 이제 정화는 겁재죠. 양인이죠. 곧바로 일간에게 힘이 되는 거죠. 반면에 사오운이 오면은 이게 쇄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사오가 오면은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서 또 해년이고 그러면은 이때 임계수 수의 기운이 왕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원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로군이나 뭐 양인운이 와서 일간이 힘이 뭐 생기고 이게 대부분 이 논리들을 잘못 이해해서 어, 대운과 유년운 그 사주를 못 보게 된 요인이 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운이 와도요. 이렇게 되면 크게 발전이 못 해요. 왜? 지지로 이게 이 운이 어, 운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불행된다고 그러죠. 이 논리를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년, 20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봐요, 거꾸로.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삐딱 잘못하면은 반대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묘한 거죠. 예.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쇄신이 충원다고 그랬죠. 이게 사하고 오가 이렇게 대운에 의해서 모여도요,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건 뭐냐? 쇄신이 충원다는 얘기는 이게 원곡은 잘 안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와 기는 원국 내에 내재되어 있다. 체현되어 있다. 운에 의해서 바꾸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신이 왕신을 충하기 때문에 도리어 반대로 수의 기세만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운 오면은 이게 호랑이 코털 뽑는 격이죠. 벌집 건드리는 거죠. 이게 사화가 이렇게 뭐 일간에게 록이 되기는커녕 더 애들 관살이 모여서 더 내가 이제 록을 얻었으니 양인을 얻었으니 내가 한번 일을 벌려봐야 되겠다 시도했다가는 이게 관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폭망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이런 논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거꾸로 수의 기운만 더 증가시켜 놓는다. 이 사오 운이 오면은 이 부분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그 세자발 뭐는 그런 논리.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걸 유기적으로 그걸 연계시키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그래서 거꾸로, 이때는 좋습니다. 4, 5, 5년 오면은, 뭐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때 일 벌리면 박살 나죠. 이렇게 수세만 더 증가시킨다니까요. 관살한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것이 청간으로는 작용하지만, 이렇게 병정 청간으로는 작용하지만, 지지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거다. 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병정 오면 첨가로는 작용했고 사고 오면 이렇게 지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제 거꾸로요. 이제 지지로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첨가로는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갑이 6월에 태어났다. 갑이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신금이 투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6월에 태어나고 신금이 투어 넣으면은
이게 신금이 위로 투관되면은 이 신금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청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신금이 투했는데, 그러나 정관이 오히려 약하다. 이거 뭐예요? 오히려 약하다. 그래서 제가 선생이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거죠. 얘 입장에서 이걸 뺑 둘러 쏴버렸어요.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바로 얘는 이제 그걸 받죠. 이렇게 그걸 받으면 이게 이제 정화의 록이죠. 이게 지지는 정한 상태로 직접적으로는 않지만 이게 유년운이라든지 월운이든지 얘가 지탱을 해가지고 이게 천간에 글자가 없다고 그래도 천간에 정화가 없다고 그래도 월운이나 뭐 일운 이런 데서 이게 식간이 돌아가면서 얘가 이 천간의 병정에 이게 록이나 양인이 되기 때문에 병정이 얘를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극해해 주는 거예요. 밑으로도 이제 화기의 정화 역이죠. 다 그런 논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이 신금의 이 뿌리 역할을 제대로 못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뺑 풀려 쌓여서. 그래서 신금이나 유금 운이 오면은 이렇게 이런 게 오면은 아이고 반갑소이다요. 반갑소이다. 왜 이거는 자기 계절에 태어났거든. 이 신금 입장에서. 가을에 신금, 가을에 유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유운이 오면은 이 천간 글자, 정간 글자가 곧바로 힘을 빡 얻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금이나 유금이 오면 이 정관, 이 신금이 시끄러운 뿌리를 바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활동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경신운을 만나면 이 신금이 어, 투관되면은 이게 무임경이 있죠. 본기가 위로 올라온 것이 이 경금이죠. 유금의 본기가 위로 올라온 게 신금이에요. 즉 신유가 천간으로 오면은 그 얘기하고 같은 거죠. 신유운이 오면은 아니 경신운이 오면은 봐요. 이게 신이 정관인데 경금이 오면은 갑 입장에서는 이건 칠살이에요. 그러면은 관살 혼잡이 되는 거고요. 또 신운이 오면은 이것이야말로 중관이에요. 아까 중관이 되면은 또 관살이 혼잡되면은 정관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 어떻게 지켜주느냐? 비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지켜주는데 중간이 되거나 혼잡이 되면은 이 역할보다 내 먹을 쌀이나 돈보다 내가 사고당하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돈 있어봐야 쓰지도 못하고 쌀 있어봐야 먹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관살 이렇게 경신금으로 오면은 경이 오면은 관살 혼잡이고 신이 오면은 중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면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롭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불행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분명히 여기 이건 혼잡 중간 이게 이롭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표현을 조금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제 풀다 보면은 뭐 신유가 이렇게 오면은 바로 근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월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게 천간으로 와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근 역할은 못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경신도 지지에 뭘 달고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 경인이나 뭐 경고 이런 거 오면은 이게 이제 절각이 돼 있는 상태라 그다지 유력하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경신 이런 거 왔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관살이 완전 이제 혼잡돼서 아, 내가 재물 걱정, 돈 걱정, 먹을 거 걱정, 뭐 우선 당장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지 그걸 걱정을 해야 될 시국이라는 얘기죠. 예, 이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아, 서 선생의 평주를 보면요. 이것은 반드시 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관성이 이게 왕건지 약한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이 만약 관이 약하다면은
운이 서방 신유 이쪽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죠. 관이 이렇게 약하면은 그래야 신유로 흘려서 이게 근이 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이 득지를 한다 이거예요. 득지를. 예, 이렇게 땅지자를 쓰기도 해죠. 득지. 근을 얻는다 이 얘기죠. 그리고 경신운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관살이 혼잡되든지 중간이 돼서 그 협잡을 싫어한다는 거죠. 정관은 협잡을 싫어하는 거죠. 이 정관이 어찌 보면 까탈스럽죠. 이게 원래 좋은 것은 희귀성이 있는 거죠. 이 좋게 작용하기 위한 여건도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조금 넘치면은 이 정관이 칠살 역할을 해서 나를 때린다. 예, 그 얘기고요. 만약에 관이 왕하면 이제 뭐 왕언제도 되고 더 록이나 뭐 이런 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거죠. 또 천간으로 와도 관이 너무 왕하면 내가 약하다는 얘기죠. 이게 관이 힘이 있으면은 내가 더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신이든 뭐 신유든 지지로 오든 천간으로 오든 모두 귀신이 다 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심유천 선생의 자평진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논리적 사고, 이 구획 단락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구획이 나중에 그 셈이라 됩니다. 처음에는 러프하게 그냥 숭공숭공 대충대충 구획 정렬을 그것만 해도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적전수의 논리와 그 한쪽으로 수렴해주는 측면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 의해서 본다고 그래도 고수가 되면은 적전수에 의한 고수와 자평진전에 의한 고수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고수는 이런 초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냥 단순하죠. 찌르고 벤다. 이제 그런 정도 되려면 모든 이런 논리나 구역 그런 오행의 생극제와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몸으로 느끼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가 돼야 찌르고 벤다. 그거 하나로 끝. 무슨 뭐 발차기는 어떻게 하고 손은 어떻게 하고 이 고수들은 이 내공 싸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쳐. 이고요. 지금 예, 예 여기까지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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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했죠. 예, 평주를 보면요, 서선생은요. 예, 칠사를 합하는 것은 기쁘고요. 이 정관을 합하면은 싫어한다. 이걸 잘 유념면을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예, 칠사를 합으로 하면은 상관합살 하는 거죠. 상관태세. 음일간이면 상관으로 합을 해요. 내가 양이면은 양간이면은 양인으로 합을 해요. 이 칠사를. 그걸 양인합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칠사를 합으로서 합제하는 거죠. 합으로 통제하는 거죠.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죠. 길들이는 거. 그러면은 잘 길들이면은 그 야생마를 내가 천리마로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사를 합하면 좋은 거고요. 이제 정관을 합으로 하면은 합을 얘가 합을 당하면은 더 이상 이제 여기 비겁을 통제할 능력 상실이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려서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합반돼가지고 그 얘기죠. 이거 원칙적으로 이건 원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합관됐을 때 이런 게 이제 자평진전 4권 이런 게 이제 살상법위는 자청진전 이제 5권에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런 예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 병화가 해월에 여기는 이제 정화인데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고 임수가 투관됐어요. 그러면 이건 살격이죠. 칠살격이죠. 칠살격에서 병화를 만났다. 병화를 보면 칠살격이니까 얘가 나를 때리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내 맷집이 이게 강단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그래 네가 뭐 나를 때려봐 한들 내가 다 막아주마. 힘이 대준다면 괜찮은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칠살격에 일간이 힘이 있으면은 나의 내공 맷집을 강화시켜 주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거죠. 좋은 거죠. 정화가 와오면은 이게 칠살하고 정임합을 해버리죠. 얘를 작용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병이 오면은 칠살이 나 때리는데 내가 맷집을 더 견딜 수 있게 근력 강화, 뭐 맷집 강화로 작용을 해놓은 거고 정화가 있으면 아예 얘가 못 때려요, 못 때려. 더 좋죠. 병화야, 일간 입장에서는. 합사를 하면. 그래서 모두 기운인 것 같지만 똑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정운이 훨씬 좋은 거죠. 이게 양인으로 칠사를 합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양간이니까 양인이에요. 이렇게, 이런 습성을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병이면은, 이게 정오면 겁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양인으로 봐야 돼,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뭐, 겁제가 아니라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병화는 단지 일간을 돌 뿐이다, 이거, 얘는. 내 내공 맷집, 조금 뭐 맞는 요령을, 정화는 살을 합해서 여기 보십시오. 권력이 된다, 권력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거를 위권이 현역하다라고 하는데, 이 위자가 아니라 위험할, 그 위험이 있다 할 때, 위자거든요. 위권이 현역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십시오. 칠살이 왔는데, 양인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큰 권력을 잡을 수 있겠구나. 승진이라든지, 뭐, 이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게 천간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천간 글자의, 그 작용력이 일간에게 주는 그 길흉이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다 길에도 정화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만약에요. 정의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고요. 예, 요 경우죠. 형은 일간을 도울 뿐이죠. 이렇게 도울 뿐이.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정관이 투관이 되면은 요 경우도 이게 정관격에 힘이 있는 거죠. 성격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얘가 힘이 있다 소리는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내가 약한 거죠. 병화가 오면은 정한테 힘이 돼서 어, 병은 일간을 돕는 거죠. 이렇게. 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관을 하면은 아주 싫어한다. 흉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나의 일자리나 나의 남편, 음, 나의 그 명예를 내 경쟁자가 와서 뺏어가는 형국이죠. 아주 흉한 거죠, 이게. 그리고 정미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관되고 또 무토가 투관됐다. 요거죠. 이렇게 상관이 투관됐죠. 정관격인데 상관 경관한 거죠. 상관 경관. 예. 그럴 때 이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요. 임수가 오면은 이때 이제 정관운이 오면은 이게 정관을 본 경우다. 상관경관이 한 경우죠. 이 정관운이 오면은 안 좋은 거죠, 이게. 반면에, 이 개수운이 오면은, 칠살운이 오면은, 어, 상관을 변화시켜서, 이게 이제 칠살운, 예, 예, 칠살운이죠. 정화한테. 칠살운이 오면은 이 상관을 무게 합을 해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겁재가 된다. 이 표현은 뭐냐? 무게 합하여가지고 뭘로 바뀌느냐? 화의 오행, 불의 오행으로 바뀌니까 일간에게 겁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힘이 돼준다는 얘기죠. 상관의 폐해를 걷어내고 일간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래서요. 아니, 개수가 오면은 일간인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왜 무게 합화해서 화오행으로 정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관성의 재액을 해소해 준다. 이 상관 때문에 이 상관경관 우위와 백단, 100가지 안 좋은 단추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걸 없앰으로써 그런 재액을 해소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뭐 고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게합에서 모두 다 화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무게합에서 화가 되려면 4월 달이나 5월 달에 태어나야 되고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어줘야 되고, 여기 이제 정화 그거로는 있죠. 또 등용해서 지인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렇게 무계, 이렇게 상관이, 무운이 오면은 무조건 화로 통변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지금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논리죠, 이게. 소생은 그런 거는, 예, 그 합화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천간으로 이렇게 글자가 온다고 그래도 이게 똑같은 화운이라고 그래서 그 길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둘 다 좋고, 여기는 병은 좋은데 이거는 정이 오면은 내 남편이나 내 명예나 직장이나 경쟁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둘 다 좋으나, 아, 다 좋죠. 근데 이 정운이 더 좋은 거죠. 여기는 똑같이 수운이지만 이게, 정관운이 오면 상관, 경관에서 위화백단이 되어서 아주 흉하고, 어, 칠살운이 오면은 아주 좋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이게 운의 희귀 판단할 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좀 전에는 이제 천간의 글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한 종류이지만 똑같지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충년인 경우, 이거죠.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정관격이죠. 그리고 충년에 태어났다. 그 경우, 관격이니까 성격 되려면 재성으로부터 상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받든지 그 관이 투관되든지, 그리고 합격되려면은 상관에 의해서 파괴되든지 또뭐 중간이 되든지 혼잡되든지 그래야 이제 합격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신년을 만나면은 이게 신운을 만나면은 그 얘기죠. 신운을 보면은 자기가 장생에 앉은 것이다. 신이 보면은 여기 자기가 누구냐? 일간이죠, 일간. 일간이 신에서 장생이래요. 어이구 선생님, 무는 장생자리가 인목 아닙니까? 무는 그 토는 화와 같이 와서 화토 동법으로 보기 때문에 인에서 장생이지 어떻게 신에서 장생입니까? 이게 이게 토는요. 동서남북의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황극자리가 9,008개 중에서 5항구, 그래서 그 구성학이나 이런 데서 5항살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토는 엄밀히 얘기해서 토가 중앙이지 남쪽하고 같이 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수토동법으로 보고 화토동법, 이게 중앙이니까 어디 좀 그걸 남쪽이다 북쪽이다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는 신에서 자기가 장생에 앉은 것이다. 이 무토가 이때는 수토동법으로 본 거예요. 수를 대표하는 게 음양을 대표할 때 양이 대표거든요. 그래서 수는 임계수가 있는데 임계수를 대표하는 것은 임이죠. 그럼 임의 장생의 이게 신금이란 얘기죠. 이 무토를 수하고 같이 봤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은 이 논리도 상당히 이걸 원칙적으로 같이 봐줘야 됩니다. 신금에서 무토를 화토동법으로 보면은 신에서는 이게 병지예요. 그런데요, 이게 신에서 역시 수토부정법으로 와서 무토가 장생이다. 그러면은 신월달에 무가 투관되면은 무토를 격으로 잡아줘야 됩니까? 안 잡아줘요. 왜 안 잡아주냐? 신월이면은요, 가을이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설기를 당한 거예요. 약하지가 않은, 설계당해서 강하지가 않은 거죠. 인월달에는 이게 무병갑이라요. 병으로부터 병이 장생을 얻어서 화생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인월의 무토는 인정을 해줘요. 격으로 잡아주는데 신월의 무토는 어, 이 경금으로부터 지장간의 본기인 경금으로부터 설기를 당해서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토동법으로 본다고 그래도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파에서는 그렇게 보죠. 천간과 이게 천간의 글자는 화토동법으로 보는 거죠. 무는 병처럼 보고 기는 정화처럼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지에 있는 축토, 미토, 축토나 미토가요 진 속에 수토동법으로 보니까요.
지인인 수고로 축토가 인묘를 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위토도 축토로 인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수토동법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맹커를 보니까 아하, 얘네들은 첨가는 화투동법으로 보고 지지는 수토동법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에, 신에서 모토가 장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신운이 와도 자기가 정관격이니까 어, 장생을 와서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죠.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반대 진영의 기운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데 지지에 유금이 왔다. 유금 그러면 유축합을 하죠. 어, 그래서 이게 식상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이렇게 강화되면은 식신보다 상관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상관경관을 하게 되는 거죠. 매우 안 좋은 거죠. 식우는 일간에게 유익한데 기운이죠. 근데 이게 유우는 이렇게 되면은 상관경관을 해서 흉운이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유가 오면은 그 축과 회를 해서 삼합을 해서 상관이 이렇게 관을 상하게 하는 종류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로 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의 기운이 이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하수죠. 하수. 이 고수가 될수록 다 따로따로 보는 거죠. 서 선생의 표현을 보면요. 예, 지지 변화는 천간의 변화에 비교해 보면 더 복잡하다. 지지가. 왜 그러느냐? 천간의 글자는 그냥 단일 오행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화고, 이거는 토고. 근데 이런 이 진술충미는 이 지지에 내장된 것이 세 개씩이나 돼요. 그리고 인신사회는 거기도 역시 세 개인데 거기 초기는 그 여기는 그 신경 안 써도 되고 중기와 본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왕지는 뭐 이제 본기가 문제가 본기 위주로 격을 잡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통근의 문제와 맞물려 있죠. 그 자평진전 1권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논리가 적천수의 논리와 어떻게 구분돼서 심유천 선생은 이렇게 봐서 그런 전제를 자평진전 끝까지 수미일관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12운성도 음관과 양관을 달리 본다. 양관은 순행을 하고 음관은 역행한다고 했죠. 반면에 적천수의 논리를 따르는 임철주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은 음간마저도 양간처럼 순행만 하지 역행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논리의 기초점은 음양을 어떻게 보느냐. 심유천 선생은 양은 기고 음은 질이다. 그 구분을 수밀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요, 이 지지는 지장간에 여기는 이제 개신기 천간의 천간이 지니고 있는 오행의 기는 단일한데 지지는 이게 세 개의 기가 뭉쳐 있다는 얘기죠. 함께 내장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합도 하고요, 충도 하고 형충파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에서 이게 자년에 태어났다면 요거예요. 이거 자년에. 여기 충년이 아니라 자년에 태어났다면 신혼을 만나면은 신자진 수국을 하죠. 어, 그래가지고 수국을 하면은 이렇게 그 재생관을 해주죠. 수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지는 가만히 있는다면서요. 지지는 왜 어떻게 또 생겨준다고 얘기합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대운 그거 다 마치면은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삼합을 이렇게 하면은 이걸 회를 하면은 지지의 글자가 동해요, 동해. 그래서 바로 신자진 이렇게 되면 수생목 재생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좋아지시니까 좋게 작용하는 거죠. 이게 기운이죠. 일간이 이제 뭐 무오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힘이 있으면 반면에 유가 왔다 그러면 이게 정관격에 원령을 충 해버리는 거죠. 아니 이것도 어떻게 지지로 오는데 어떻게 지지는 정하다면서요. 예, 정하지만
이 천간의 글자가 오를 때 이걸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이게 그래서 지지는 고역에 있다가 쓰임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뭐 어른이든 어디서 이게 천간에 신금이 오면은 이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일운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다 간지가 있어요. 월도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지지의 글자가 언제 동업니까? 아, 설하고 선생 책에 보면은 이렇게 삼합뿐만 아니라 충울해도 동한다. 충울해도 묘충하면 그리고 이게 동옥이 되고 이게 이제 깨지면은 천간 글자에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근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은 이 을목이 정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즉 나의 목숨의 원천인 그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 비겁의 분탈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유운이 오면은 을목이 자기 지원 세력이 없어가지고 어, 힘이 실권이 없게 되는 거죠. 비겁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했죠. 예, 신이 오면은 삼합을 해가지고 생관을 한다. 수생목에서 관을 생겨주셔서 좋다는 얘기죠. 유운을 만나면은 아, 이렇게 예, 이게 상관이죠. 상관, 경관 해가지고 극하는 거죠. 이렇게 원령을 충하는 거죠. 원령을 충하면은 다른 글자를 충하면은 궁성의 문제에 그, 지나지 않으나 원령을 충하면은 궁성 플러스 격 자체가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칠살격이라고 해도 역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에서 조금 완화되는 게 뭐냐? 진술충명입니다. 그때는 이제 진술충미, 진술충, 충미충. 그게 토는 풍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미 다 다뤘죠. 활성을 그었다. 안 좋은 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정이 6월을 태어나서 이게 5년을 만났다. 예, 이렇게 이제 5운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간의 록이죠. 일간의 록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격인데, 예, 제격이죠. 제 성격에 5운이 오면은 이게 비견 자기의 뿌리가 와서 뿌리이자 지지이지만 이게 록당이라는 거죠. 여기 어딨죠? 비견의 세력이 와서 잠재적으로 이게 제 성격에서는 얘를 분탈해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나도 뭐지만 이게 오운이 오면은 다른 병화나 정화가 월이나 뭐 유년 이런 데서 오면은 제격에서는 불리해진다는 거죠. 얘를 그걸 받으니까요. 그 얘기죠. 어. 사운이 오면은 똑같이 화운이지만 사운이 오면 사유 삼합 합을 하죠. 이게 내 떡이 양명 지원이 더 증가되는 거죠. 더 좋게 되는 거죠. 똑같이 화운이라고 그래도 여기 똑같이 금운이라고 그래도 신운은 일간한테 록이 되고 힘이 돼주는 반면에 이건 수토동법의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여기 이제 수토동법이 아니라 신운이 오면은 록도 되고 신자진 수국을 해가지고 재생관을 해서 이 관을 키워주는 거고 유운이 오면은 이 원령 이 정관 격이 깨지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거죠. 우운이 오면은 제격이기 때문에 군급쟁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서 흉한 거고 사운이 오면은 사유합으로 재성의 이 나의 떡이 더 커지는 거죠. 양명지원의 파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좋게 작용하는 것이죠. 또요 정이 6월에 태어났는데 진년의 경우 이렇게 진년의 경우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진유합은 본래 금으로 이제 합해서 금으로 변화될 수 있다. 진유합에서 합화 금으로 바뀐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 여건을 이렇게 봐야지 요것만 놓고 어, 합으로 합에서 화로 다 금으로 변한다. 확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청간글자 뭐 같은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완전 제로로 봉쇄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크게 유념을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생겨할 수 있다. 이게 뭐죠? 토생금을 해준다는 거죠. 토생금. 이게 진이 오면 이게 괜찮다는 얘기죠. 이게 제격인데 이게 격 위주로 봐야 되는데 토생금을 해준다. 괜찮죠? 자운이 왔다. 그러면 자운이 오면은 자진합을 하죠. 그러면 수국이 돼가지고 얘는 동원다고 그랬죠. 동원해서 이렇게 삼합이
신자진 수국이 완벽하게 돼야만 동원하냐, 아니면 이렇게 반환만 돼도 동원하냐. 반환만 돼도 동원다고 소생은 보고 있습니다. 서 선생도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고요. 어, 힘의 세기가 완전히 삼합이 갖춰진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어, 자진합으로써 이게 재성이 설계되는 거죠. 설계되는 거죠. 이게 안 좋게 되는 거죠. 안 좋게. 자진합을 일으켜서 수국이 되고요. 재의 기운을 도리어 설계시켜서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뜩이나 이제 자운이 되고 이렇게 수의 글자를 잘못 보고, 배치되는 거 봐서 이게 재를 기운을 빼가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살로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도 잃고 몸도 다치고 명예 잃고 다 어장참 찌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망가질 수가 있는. 이런 종류는 그 예를 모두 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 이 얘기는 선생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정도까지는 실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이 그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돌이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5년 공부하든 30년 공부하든 실력이 안 늘어요. 맨날 봐도 그게 그거 같고 어느 지점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그걸 간과를 하죠. 그래서 기본이 아주 주춧돌이 제대로 놓여 있어야 사주를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저 양반은 고수한테 물어보면 뭐라 걸려나 뭐라 걸려나 그런 게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그래 말에 힘이 있어진다고 할까요? 논리가 명쾌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지난 영상은 8개 각각의 격국에 대해서 어느 경우가 길은 거고 어느 경우가 흉한 거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 영상 그거 플러스 오늘 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다 그게 그건데요. 주주도를 그 고수가 되는 그 첩경은 이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그마한 누수나 쥐구멍, 공기방울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은 처음에는 1도 차이가 그게 거리가 뭐 1년이 가고 뭐 상당한 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1도 벌어졌던 그 간격은 엄청나게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제대로 정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운과 대운의 이 운과 대운과 이 원국의 충이 일어나는 문제, 그 충에 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